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말씀 잠깐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거 말씀 잠깐 조금 드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변동성 줄이면서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 정도까지 한번 뭐 내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지나가면서 요 자리를 한번 찍을 가능성도,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어제 변동성 키우면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일단은 도지 캔들을 만들었어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근데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니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얘기가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이제 힘이 조금씩 붙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힘이 조금 달리는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ISM PM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쇼크가 나왔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쇼크 서프라이즈 아닌 상태에서 약한 컨센 하향, 요 정도가 가장 좋다.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안 좋다. 그다음 반대로 쇼크가 나오게 돼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쇼크가 나왔어요. 그 쇼크가 나옴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나왔죠.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쇼크가 나오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부분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될 FOMC 의사록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을 거예요. 별 내용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발언으로 나온 상태고 한데, 한 줄 한 줄 행간을 보면서 아마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히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트집을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음, 이제 이 고용 쪽에서라든지 이쪽에서 쇼크가 나오면서, 어제 PMI도 그렇고 쇼크가 나오면서 일단 2분기 경제 회복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가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이 지금 어려운 살얼음판의 이 흐름을 조금 음 걷어내려면 필요한 부분이, 일단 이번 달 말까지로 해결을 해야 하는 미국의 이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요게 일단은 무난하게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인프라법 관련해 가지고 일단 백악관과 초당파 의원들이 일단 그 합의를 본 상태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하원 의원들,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 한 30명 조금 안 되게 29명 정도의 의원들이 일단은 이 초당파들의 의견에 안에 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약해요. 지금 이제 문제는 상원이니까. 어차피 하원은 공화당에서 반대해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해결됩니다.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상원인데, 아직까지 상원의 그 불안감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 7월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이렇게 되면, 오늘 다우가 좀
낙폭이 좀 있었잖아요. 아마 내일 나스닥이 또 조금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상승에는 아마존 영향이 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본다라고 보면 내일은 약간의 눌림 가능성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 그러니까 내일 그 FOMC 의사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 없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뭐 약보합 정도의 건전한 조정을 하게 될 거고 다시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고 이 자리는 이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대체로 여기 정도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찍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이 자리를 다시 보기보다는 요 안에서 놀면서 에너지 응축해 나가는 모습 좀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는 갭 하락하고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정도의 출발을 했는데 출발 이후에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좀 눌림이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1조 원 정도, 천억 달러 정도, 천억 정도 나왔죠. 이게 꼬이고 있습니다, 발음이. 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천억이 아니라 1조네요. 죄송합니다. 1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 대비해서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 이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일단 델타 변이의 확산이 가장 지금 오늘 주가를 누르는 거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영향 받았고 그 뒤에 델타 변이 확산, 특히 지금 수도권 중심 최근에 오늘 지금 1200명 넘게 나왔잖아요. 6개월 만에 지금 최다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가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보면 2, 3일 내로 이거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치로 상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 조금 더 이 반등의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12조 이상의 뭐 기존에 11조 조금 넘어갈 거 제가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12조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300포인트 지금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오면서 안착 테스트를 할 것으로 봤는데 일단 미국 시장 밀리면서 우리 시장 같이 밀리고 있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가지고 이 자리를 지금 먼저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까지는 볼 가능성은 좀 있긴 있는데요. 하단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어도 이게 시장의 전체 시각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요 자리 찍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더 찍을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글쎄요 또 다른 모멘텀 없이 이 자리를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얘도 일단 조정 가능성은 좀 있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1030포인트대 요 정도면 충분히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따졌을 때 이만큼 조정이면 사실 조정도 아닌 거죠. 이제 그 흐름으로 우리가 매일 주식 시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로 보면 좀 괴로운 구간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이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좋았습니다만 종목들도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았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힘들고 괴로운 구간이 좀 더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무너지는 시장 아니라고 보면 그동안 좀 고생시켰던 종목들은 아마 순환매가 돌면서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고통스러운 구간을 좀 지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섹터들 한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진단 키트 섹터들, 미국도 진단 키트 섹터들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주들. 사실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 파이자 관련주들은 어제 나왔던 뉴스, 새벽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돌파 감염에 상당히 좀 취약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기존에는 이 항체 형성을 통해 가지고 면역할 수 있는 확률이 90%, 93% 이상이었는데 지금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64% 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지금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에서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 이게 국민들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일부 몇몇 범위를 좁혀 갖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기존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영국 이런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언택트 섹터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고런 정도 오늘 언택트 중심 섹터들 지금 움직이는 정도, 재택근무 섹터들 뭐 요런 섹터들 움직임이 지금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카카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포스코 이거 지금 철강 가격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죠. KB금융, 현대차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서린바이오, 현대바이오, 천보, KG모빌리언스,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TK케미칼,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뭐 이런 섹터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일단 반응을 좀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에서 매도 상위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원익 IPS, 셀트리온 헬스케어, SFA 반도체, M게임, 솔본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정도면 뭐 역대 최고급이니까 예상치 컨센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최근 들어서 이거 돌파할 것 같아 하고 예상치를 냈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또 크게 상회를 했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일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하락을 하게 된다. 그 경우는 실적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 실적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있고 피크 아웃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번 실적이 피크 아웃으로 3분기부터는 그러면 안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분기 실적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하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쪽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 고용 이 발음도 꼬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이 PMI의 쇼크, 고용 쇼크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같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내일부터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뭐 한 2-3일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번 실적에 대한 반영 일정 정도는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후에 지금 다른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눌림인 것이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눌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흐름 오히려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2달쯤 전이었나요? 한 달 전이었나요? 2달 전이었나요? 요때 무렵 있잖아요. 요때 무렵이군요. 5월 달 초에. 외국인 4월 말에서 5월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이, LG 화학도 그랬었고, SK 이 이노베이션도 그랬었고 얘네들이 장난질을 좀 쳤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레포트 내면서 리포트를
안 좋게 내면서 장난질을 쳤잖아요. 삼성전자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외국인들 한때 매도가 계속 연일 크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조금 큰 틀에서의 그 흐름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주봉 요번 주 요거 위로 올려 놓고 마감만 해도 땡큐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변동성 줄여가면서 가고 있는데 요거 조만간 아마도 음 방향성 설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방향성 설정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실적 관련해서 괜찮게 나온 부분을 생각한다면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이 큰 한 차례 충격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요 자리에 안착이 될 것 같고 안착이 되고 나면 한 번은 방향을 위로 잡아줄 가능성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 제가 계속 요때 무렵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해 본다면 기대치를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 괜찮게 나온다고 외국인들 사고 괜찮은 실적도 괜찮고 막 좋다고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10%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는 요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자, HLB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제가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해서 허파에 바람을 조금씩 넣는 소위 요즘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심쿵할 수 있는 표현을 이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 눌림에 따라서 일단 아랫꼬리를 딱 줬는데 지지할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음봉 마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게 크게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차트상 위치에서 요 자리를 넘어서서 안착이 되면 분명히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오늘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하루 딜레이, 심쿵 하루 딜레이. 만약 미친 척하고 오늘 이 자리를 크레이지 모드 발동해서 요 자리를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지 모드 발동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마감을 했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한번 한 35,000원대 위로 한번 올려주고 종가 한 34,000원, 700-800원, 800원대 위 이렇게 마감을 하는 정도 크레이지 모드 발동해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지금 요때 한번 지금 2번, 3번 지금 내준 거잖아요. 3번을 내줬는데 이게 반기가 잦으면 싸죠. 마찬가지로 위로 계속해서 이런 돌파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이 자리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조금씩은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대한 이렇게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거에 대한 확률이 많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지금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가 안착이 된다면 이 위로 볼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자리를 안착한다라는 의미는 일단 이 밑으로 여기를 지금 깨면 굉장히 좀 피곤한 흐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또 흔들리는 이 주가 속에서 이 마음도 주가도 다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 자리에 안착이 되게 되면 일단 이 자리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일단은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라면 오늘 한 요렇게 한 34,000원, 700-800원대까지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하는 물론 윗꼬리는 조금 더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조금 더 찍어야 돼. 35,000원대 위로 한번 찍어주고요. 그런 흐름으로 오늘 한번 마감을 하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아직은 주봉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요 21선이라도 갖다 붙여 놓는다면 근처라도 갖다 붙여 놓고 이번 주 마감한다면 이 자리에 대한 안착 가능성 다시 또 조금 높일 수 있다.
허파의 바람을 조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요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 뭐 일단 거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그건 없는데요. 뭐 그렇게 뭐 '아주 좋다.' 이건 아닙니다만 '나쁘지 않은 정도의 상황. 그냥 쏘쏘한 정도의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요렇게 마감을 한다면 음봉이나 아니면 요 정도 마감한다면 하루 딜레이 요 위로 요렇게 올려준다면 허파에 바람을 쪼끔은 넣어 볼 수 있는 상황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